네, 강보합권에서 문을 열었던 국내 증시지만 이번 주는 5월 CPI 발표와 6월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은 듯합니다.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고 현재 코스피도 코스닥도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263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8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 함께 하면서 어떤 섹터 봐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사님과 함께 종목의 움직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이 좀 쉬어가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 쪽이 약간 오르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고 LNF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등등의 종목들이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쪽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도 1% 가까운 상승불을 각각 켜고 있다는 게 의미 있어 보이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넷마블 등등의 일부 게임주들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우주항공이나 국방 쪽에도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먼저 첫 번째 개장 특징주는 비츠로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9%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저평가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평가 구간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 회사의 본업이라고 하는 1차 전지가 나름 이제 실적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차 전지가 어디 쓰이는 거냐면 스마트 미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유도무기 안에 들어가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 수출이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비어진 부분을 채우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스마트 미터나 유도무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1차 전지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1차 전지의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전원이라든지 옆에 2차 전지를 도와주는 하나의 또 흐름으로서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본업 자체의 성장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결국은 1차 전지를 하다 보니 1차 전지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일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모델까지 최근에 결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크게 한번 주가가 불을 뿜었다가 최근에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종목의 시세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앵커 언급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거 이탈한다든지 기술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이라면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 관점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츠로셀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저는 아래로 한 20% 정도의 변동성은 위쪽으로도 가능하고 네. 아래쪽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목표 가격을 굳이 제시드린다면 현재 가격에서 한 20%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비츠로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도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좀 주가가 급등세 를 나타내고 있던 그 종목이 될 텐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튀어 올랐다가 오늘 장에서도 지금 신고가를 한 번 더 썼거든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 TSMC 쪽으로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봐야 될 텐데, 기존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렇게 후공정의 그 가장 맥락을 잡아나가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크게 치고 나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후공정 디스펜스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텍의 주가는 다른 후공정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쌌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실적이 일단 받쳐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슈가 있다 보니 주가가 좀 정체된 양상이었는데, 그 주가의 상단을 막았던 이슈가 풀리면서 이제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그 후공정 선두
주도권 종목과 밸류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네. 때문에 그 갭을 뭐 똑같이 메꾸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텍은 기대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후공정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뭐 프로텍의 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종목도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러면 후공정에서 여전히 안 움직인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R&D나 전체적인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주어지면 이익이 빠르게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후공정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신고가 영역이고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이고 아직까지 덜 간 쪽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농심입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시간인데 농심 생각하니 또 배가 고파집니다. 여전히 주목할 만한 Q의 증가인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곡물가의 급등입니다. 이제 슈퍼 엘니뇨가 온다 이런 얘기가 뭐 연초부터 들리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쪽에 또 주목을 받거든요.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준비된 지금 하나증권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엘니뇨나 라니냐가 오면 항상 곡물가가 올라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라니냐가 왔을 때도 한 번, 엘니뇨가 왔을 때도 한 번 정도 움직였지 항상 엘니뇨와 라니냐 때마다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전미 그 농산물협회에서 발표하는 전반적인 파종 동향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보니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정말로 그렇게 엘니뇨의 충격을 예상하고 가격의 변동을 예상을 했다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네, 그림이 준비되지 않았네요. 없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농산물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이 급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프트 상품 중에서 뭐 설탕 정도? 그 정도가 좀 급하게 올랐고 커피가 조금 오르다 말았고 코코아도 약간의 등락 정도가 있는 정도이지 4대 곡물은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기후에만 의해서 좌우되진 않는다. 물량 쪽의 측면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의 그 댐 붕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슈에도 이제 곡물가가 안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금 곡물의 전체적인 수량이라든지 향후 뭐 파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농심의 실적이 정말로 이것을 붕괴시키려면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붕괴를 가져오려면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발견되진 않고 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림이 없다라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했나요, 혹시?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부분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니냐나 엘니뇨가 왔을 때 꼭 곡물가가 급등했다,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고금리라던가 굉장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라면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농심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그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여전히 Q의 증가를 봐야 되느냐가 제목 아닙니까? 네. 근데 작년 11월에 제가 이 종목을 픽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Q의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이 농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 쪽에서의 신공장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판매량과 그다음에 생산량 증가가 크게 늘어나니까 올해는 어차피 가격 올리긴 어렵고 네. 가격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을 땐 내년에 봐야 되는 음식료 쪽 종목군은 P의 상승이 아니라 Q의 상승을 봐야 되는데 그 해당 종목이 농심이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실제로 그 부분이 주가에 일정 부분 녹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마진율의 개선과 더불어서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이 농심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이 호재를 어떻게 잘 녹일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예상과 다르게 곡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은 또 마진을 깎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니까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관망 모드 혹은
경계를 조금씩 발동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지금 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기대가 이게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가 반영됐고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시장 기대치 정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종목의 또 특성 중에 하나는 거래가 그렇게 뭐 활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이런 종목의 특성상 호가가 내가 원하는 호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PR 밴드도 역사적인 상단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 PB 밴드도 역사적 고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변하고 질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양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PR이나 PBR 측면에서 모두 저렇게 새로운 가격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어가는지가 관건인 거고 이어가는 것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가기 힘들죠. 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야 지금의 주가에서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들이지 않고 이제부터는 언제 내려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종목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저희 시간에 11월 17일 방송 때 얘기를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는 35만 원이었는데 그걸 지금 훌쩍 뛰어넘었죠. 오늘은 44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우상향보다는 언제 또 꺾일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농심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미국이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의 이유부터 볼 텐데 뭐 이건 사실 저희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아닐까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네, 뭐 밥캣을 포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여러 번 언급드리면서 해당 이슈는 뭐 계속 짚어왔던 부분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저는 캐터필라보다는 코마츠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본의 코마츠도 최근에 일본 증시가 좋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미국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기업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네. 즉 미국에서 뭔가 물량이 나왔을 때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런 물량들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합치면 두산밥켓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거의 탑10 수준까지 지금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시장 자체가 미국의 인프라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그 흐름을 본다면 지금의 실적이 끝이 아니라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상당 부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밥켓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주택이 중심이 아니다. 공장, 광산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올해 6월 달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이 종목의 네. 유일한 약점이라면 결국은 들고 있는 그 채권 물량에 대한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만 제외한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피어 그룹과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질주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북미 쪽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던가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끝이 아니라 미국의 네. 지금 인프라의 정점은 아마도 이제 2025년 뭐 4분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를 당긴다고 하더라도 내년 한 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만들고 있는 것 지금 건설기계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HD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져가면서 선박 엔진이나 산업용 엔진, 발전기용 엔진 이런 것들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쪽 성장이 지금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과거 이제 공작기계, 건설기계 중심으로 갔을 때는 중국 시장만 바라볼 수 없었고 중국에 매달 발표되는 점유율이나 판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널뛰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선 수출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산 쪽에 추가적인 어떤 영역 확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결부지어서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승이 조금 뭐 비상식적이다, 너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그 할 일에 가장 최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건설기계, 공작기계 관련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작년 9월쯤부터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건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어디까지 보시나요? 네, 일단 정확한 목표 주가를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금리의 네. 변동도 이 종목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적 추정 자체는 쉽지 않지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저는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영업이익률에 있다.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과거 대비해서 매출은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목해 볼 것은 마진율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돈도 좀 있고 전체적인 여력이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오다 보니 현대 쪽으로 오다 보니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결부해 봤을 때 예전처럼 뭐 금리의 민감도는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그 영향은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공급망 분리가 나타나면서 더 싼 중국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게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터키 지진과 관련된 뭐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이슈라든지 네. 이런 것들 것까지 결부지어 봤을 때는 추가적인 확장 영역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정확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승세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마치 제작소라든지 그 다음에 캐터필라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과 계속 결부지어서 보시면 그들이 동반해서 같이 깨지지 않는 이상 보유가 필요하고 신규 매수는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사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보다는 같이 가고 있는 피어 그룹과 계속 묶어서 함께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정시 매수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동향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뚜렷하게 설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을 이용해 보자 얘기 주셨어요. 올해 2월쯤에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셔서 시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28% 정도, 최고가 기준 31% 나타내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